나폴리를 떠올리게 만드는 노래를 애타게 따라 부르며 알게 되었다. 내게는 그저 마음껏 그리워하며 마음을 쏟을 대상이 필요했었다는 것을. 나폴리만큼이나 특색을 갖춘 곳, 푸른 바다가 있는 곳, 떠올릴 노래가 있는 곳,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 변하지 않을 곳. 이전까지는 그걸 모르고 마음 쏟을 대상을 사람에게서 찾아 헤맸었다는 것을. 나는 행복한 그리움의 감정을 느낀다. 정대건 소설가의 나의 파란 나폴리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저는 오다영입니다. 789회 2부는 지금 만나요로 꾸려집니다. 지금 만나요는 새 책을 낸 작가를 만나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의 파란 나폴리로 반가운 산문집을 출간하신 정대건 소설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장의 소리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청취자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이번에 에세이 나의 파란 나폴리를 출간했고 평소에는 소설을 쓰고 있는 정대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양력을 조금 더 읽어드리면요. 정대건 작가님은 2020년 한경 신춘문예에 장편소설 GV 빌런 고태경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소설집 아이틴더유, 장편소설 금류, 그리고 이번에 산문집 나의 파란 나폴리를 출간하셨습니다. 다큐멘터리 투 올드 힙합 키드와 극영화 사브라 메이트를 연출하셨습니다. 네, 영화계에 계시다가 지금은 작가로서 더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 세 권의 소설에 이어서 이번에 산문집을 출간하셨어요. 네. 좀 어떠세요? 이번에 산문집을 쓰는 건 처음이셨을 텐데 어떻게 달랐나요? 제가 사실 에세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전 에세이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에세이의 세계를 잘은 모르지만 뭔가 삶에서 따뜻한 순간을 잘 발견하는 눈이 있는 분들이 많이 에세이를 쓰셔야 뭔가 에세이라는 장르에 적합한 것 같고, 저는 약간 좀 불평이 많고 그렇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에세이라는 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에세이 이전에 제안 받았을 때 거절하기도 했고, 저를 드러내는 게 두려워서, 소설은 어쨌든 픽션이라는 형태에서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지만 에세이는 뭔가 저를 더 많이 드러낸다고 생각해서 두려워했었는데, 이번에 나폴리를 가면서 뭔가 서사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에세이를 처음으로 쓰게 됐고, 에세이 작업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만족스러웠고, 네, 그래서 많은 독자분들 반응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좀 따뜻한 시선으로 어떤 사건이나 인물 이런 걸 바라보는 것이 좀 다른 에세이 쓰시는 분들보다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너무나 나 같은 보통 사람의 어떤 마음과 생각의 흐름을 같이 따라가면서 거기서의 어떤 작은 기쁨, 작은 변화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저 역시 나도 이런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저 지금 앞에 입고 오신 옷이 지금 나폴리의 이제 축구단 선수의 옷인데요. 정말 이 나의 파란 나폴리 표지와 색깔과 그 지금 입고 계신 축구단의 옷이 너무나 영혼까지 나폴리세요. 어떠세요? 그 옷 많이 애용하고 계신가요? 많이 애용하고 최근에 기념사진도 이걸로 찍고 네네. 나중에 뒤에서 얘기를 더 나누겠지만 나폴리가 33년 만에 이제 축구단이 우승을 하는 때에 마침 3개월 동안 머무르실 때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셨잖아요. 그 옷이 사실 지금 퍼스널 컬러인 것처럼 잘 어울리세요. 아, 네네네. 다행이네요. 그런 얘기가 좀 들으셨나요? 잘 어울린다. 네네. 그 북토크에서 한번 이 두 가지를 샀는데 이게 더 잘 어울린다고. 네네. 너무 편안해 보이시고 색깔도 잘 맞으시고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책의 양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넘어가 보고 싶어요. 되게 재미있는데, 잘 어울리는 옷이라면 평생 한 가지만 입어도 상관없다고 적어주셨는데, 평생 입어도 상관없을 한 가지 옷 혹시 지금 이 옷인가요? 이게 어쨌든 여름 반팔이라서
제가 근데 이거를 질문지를 보고 이제 소리내서 읽어주시니까 되게 이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제가 원래 이전에는 그냥 프로필 양력 이런 거에 그냥 딱딱하게 이력만 썼었는데 그 에세이니까 좀 더 뭔가 딱딱하지 않게 써셔도 괜찮다고 좀 이렇게 편집자님께서 권하 주셔가지고 이런 거에 친숙하지 않은데 그냥 써봤는데 쓰고 나서 좀 부끄럽더라고. 마치 그 돈에 관심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돈에 관심 있는 것처럼 굳이 이런 얘기를 쓴 게 뭔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쓰게 됐냐면 제가 발볼이 넓어서 오늘 신발을 그냥 편안한 신발을 찾아서 난 그냥 평생 이것만 신어도 괜찮다고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친구가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다양한 뭔가를 입어보거나 치장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 하면서 굉장히 놀라길래 그게 놀랄 일인가 싶어서 그때 인상 깊어서 그냥 이거를 쓰게 됐는데 네네. 그래서 아직 찾지는 못한 것 같고요. 그냥 평소에는 그냥 무채색 무지티 입고 다니면 그럼 가지신 옷 중에 이 나폴리 옷은 정말 밝고 튀는 색상이시겠어요? 네네네. 엄청 진짜 무채색 옷밖에 없었는데 네. 영혼의 색깔을 바꾼 확 튀는 옷이죠. 네. 이렇게 뭐 발볼이 맞는 신발을 찾으면 다른 신발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처럼 이 안에서 이제 계속 나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실 때 굳이? 라는 생각으로 이제 원래는 시도하거나 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 뒤에 2부에서 보면은요 뭐 모든 이제 이탈리아 곳곳에 다 굳이? 뭐 이렇게 다 가세요. 네네네. 저 이제 이탈리아 다녀온 것 같더라고요. 정말 부지런히 여러 장소에서 여러 맛있는 음식들과 경험, 사람들을 겪고 돌아오신 이야기들을 담아오셔서 너무 신나게 읽었어요. 네. 그래서 평생 한 가지만 해도 상관이 없다는 한 문장으로 작가님의 성격과 생활이 어렴풋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평생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서만 살아야 한다면 어떤 나라, 어떤 도시가 떠오르세요? 지금 네, 근데 이게 뭐 나폴리라고 얘기하기에는 제가 어쨌든 여러 도시나 여러 다른 나라에서 뭐 생활을 해본 건 아니어서 어디가 딱 떠오르는 그런 건 아니고요. 나폴리가 엄청 그 소음이 심하거든요. 네. 거기서 생활을 한다면 과연 이게 창작에 적합한 도시일까 이런 와이파이도 나만 자꾸 안 되고 네네, 그런 생각은 들고 이 질문을 딱 들었을 때는 역시 제가 그냥 계속 자라고 생활하고 있는 곳이 고향시인데 익숙한 그것이 살기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도 익숙한 집돌이시고 반경을 잘 벗어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고향시 좋아하는 색이 파란색이라고 하셨어요. 그 색의 선호에 있어서 선후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 파란색을 원래 좋아해서 지금 나폴리의 색도 마음에 드셨던 건지 나폴리가 영향을 주신 건지 그 이전에 좋아하는 색이 사실 뭐 난 파란색 좋아한다 뭐 이렇게 하고 다닌 적은 없는데 그냥 파란색 계통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네이비 계통 옷도 많이 입고 그랬는데 그 우승 시즌에 나폴리를 가서 온 도시가 진짜 파란색에 거의 열광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파란색이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생겼고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마치 그 BTS 아미들이 보라색을 엄청 이렇게 발견하기만 해도 좋아하잖아요. 그것처럼 파란색이 저한테 이제 의미가 생겨서 그냥 사실 파란색을 그냥 보기만 해도 반갑고 파란색을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 보면은 괜히 반갑고 그냥 파란색의 어떤 자부심이 느껴진달까? 네. 마지막에 나폴리를 떠날 때 이제 다른 공항을 경유해서 갈 때 사실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여러 지역의 축구단들이 있는데 그 유니폼들이 다른데 나폴리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이 너 위험할 수 있어 이런 경고도 듣고 어떤 사람은 막 가슴을 치면서 엄지를 찢겨서 나폴리 사람이 분명한 그런 경험들을 하셨는데 이제 작가님 역시도 이 색을 보면 반가움과 파란 그리움조차 파란이라는 이제 나폴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럼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작가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탈리아 나폴리에 다녀오신 건데요. 그 선정 소식을 듣고 복잡한 마음에 사로잡히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게 그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해외에 그 뭐 대학과 연계해서 한 3개월 정도 교류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여러 군데 알고 있었는데 나폴리는 처음으로 공고가 난 거였어요. 그래서 나폴리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고 그 당시에 코로나로 좀 해외에 나가지 못한 게 좀 답답한 그런 것도 있어서 좋은 기회겠다 하고 신청을 했죠. 근데 신청을 해놓고 막상 되고 나니까 덜컥 겁이 났던 게 나폴리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제가 평소에 성격이 뭔가를 다 계획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파워제이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여행에서 항상 엄청 노동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는 여행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고 굳이 여행에 떠난 어떤 계기가 없는데도 혼자 여행을 즐기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확실히 그게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정이 되었을 때 이렇게 긴 기간 해외에 나가본 경험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나폴리에 대해서 그 알아봐야 되는 모든 것들이 엄청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죠. 다 네네. 준비를 해야 하니까 네네. 그게 일이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떠나기로 마음먹은 이유 가운데 다르게 살아보겠다는 결심이 있으셨다고 책에 적어주셨는데요. 집돌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집에서 주로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제가 좀 부끄러운 게 아직까지도 어떤 작가로서의 루틴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어떤 작가가 그걸 성공했겠어요? 네네. 그래서 집에서는 보통 뭐 이렇게 수많은 딴짓을 하고 뭐 책도 읽고 가끔 구상도 하고 하는데 확실히 이전보다 영상 매체는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영상 매체 중독자였는데 지금은 진짜 극장에 가지 않으면 1시간 넘는 영상을 못 보겠더라고요. 약간 집중력이 너무 진짜 쇼츠 많이 보시나요? 아니요, 쇼츠는 안 보는데 유튜브는 많이 보는데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중독이 그래도 텍스트로 넘어간 것 같아서 엄청 건전한 네, 그런 게 저희들 아닐까. 입장에서는 건전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구나. 저는 이제 원래는 도서관 뭐 이런 곳에서 쓰시다가 집에 네. 이제 뭐 경비 처리처럼 네, 이제 뭐 여러 장비, 뭐 앉아 있기 좋은 뭐 의자나 책상 네네네. 이런 걸 구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마음에 드시나요? 그 앉아서 편히 작업할 수 있는 여러 아이템들. 네, 그때만 해도 원래 제가 도서관에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딴짓을 하니까 도서관에 다녔는데 겨울이었나 이제 춥다는 핑계로 집에 이제 그 의자랑 그 전동 책상을 놓고 나서는 이제 그 핑계로 이제 안 나가니까 딴짓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더 좋은 의자가 있고 그래도 이제 좀 도서관에 나가는 편이에요. 네. 역시 최고의 루틴을 이제 바꿔주는 거 계속 낯설게 그것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작가님께서 나폴리에서 3개월 동안 머무를 이제 숙소를 직접 이제 찾으신 걸까요? 아니면 정해진 숙소에 가신 걸까요? 아까 제가 성격 말한 것처럼 저는 뭔가를 다 찾아봐야 되고 어떤 선택을 참 어려워하는데 숙소가 정해져 있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이 숙소에서 지내야 한다라는 의무였으면 차라리 덜 괴로웠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 교수님께서 추천은 해주셨어요. 현지 교수님께서 이 안나의 숙소를 추천해 주셨고 네, 그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제 에어비앤비와 부킹닷컴을 켜봤죠. 네. 그랬더니 이제 평점을 나폴리에 이제 수천 개의 그 숙소들이 나오는데 나폴리 어느 지역이 어떤 뭐 특성이 있고 어떤 분위기인지도 모르니까 결국에는 뭐 수백 개를 즐겨찾기를 해놓고 뭐 비교하다가 결국에는 초반에는 그래도 아는 분에게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 싶어서 좀 별로면은 중간에 다른 데로 이동하지라고 마음 먹었는데 결국에는 안나의 숙소에서 3개월간 머물게 됐어요. 움직이지 않고 쭉 한 곳에 네네네. 있으셨던. 그렇다면 이제 장기 숙박, 타국에서 장기 숙박을 하기 좋은 숙소를 찾을 때 이제 어떤 팁이 있을지 한번 팁을 한번 주신다면요? 자기의 성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어쨌든 기왕 거기 머무는 김에 현지인들하고 좀 접촉하고 그래도 현지의 문화 같은 거를 좀 접하고 싶어서 그 사실 안나의 숙소에서는 그 뒤에 정원이 있긴 한데 거기서 막 파티도 벌어지고 조용한 걸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그냥 올라와서 같이 뭐 먹으라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이 게스트하우스, 열려있는 게스트하우스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3개월 머무르는 정도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1년간 머물러야 되고 계속 머물러야 된다면은 사실 작업에 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딱 3개월. 원래는 한 90일 정도가 원래 리미티드 체류 시간이니까 여행으로는. 네네네. 한 번쯤 안나의 숙박 가보는 것도. 네네. 거기는 이제 나폴리에서는 정말 추천하는 곳이에요. 네. 그 주인 안나도 굉장히 매력적인 게 그 나폴리 사람들이 짓궂은 농담과 스킨십이 많다고 하셨어요. 안나 역시 마찬가지. 뭐 엄마한테 볼뽀뽀 해달라는 뭐 이런 깜짝 놀랄 네. 재밌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제 기질이 작가님의 실제 삶에도 어떤 변화를 일으키셨을까요? 네. 이런 스킨십을 이렇게 스스럼 없이 하는 문화도 그렇고 이탈리아 친구들 그 대학생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 참 신기했던 게 정말 갑자기 모여서 어디 여행을 가는 거에 있어서 전혀 배타적이지가 않더라고요. 누구 친구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전혀 처음 보는데도 너 친구만 해갖고 같이 이제 가서 그냥 친구가 되고 갑자기 같이 시골에서 올라온 이 친구 막 같이 가자니까 그래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정말 신기했고 술자리도 마찬가지인데 여행도 그렇게 하니까 아 정말 이런 거에 열려 있구나 싶기도 했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이제 좀 젖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원래 예전 같으면은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았는데 여행 다닐 때도 뭐 한국 사람들 이렇게 여행지에서 이렇게 모이는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배낭여행자들 뭐 이렇게 어디서 그렇죠. 글 올려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보기도 했고 예전 같으면 전혀 그럴 성격이 아닌데 나폴리에 다녀온 후에 이제 그런 배낭여행을 한번 아니 나폴리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에 이탈리아 있을 때 네, 그런 걸 한번 이렇게 했었는데 이전 같으면 굳이 그 어떤 유형의 굳이 어떤 유형의 사람일지도 모르게 좀 불편하고 그런 생각부터 먼저 들었는데 네 그런 경험이 재미있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데서 영향을 받아서 단편 소설을 하나 또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쓰고 완성하고 돌아오셨나요? 돌아와서 이제 완성을 했고 조만간 이제 출간 예정. 네. 굉장히 정말 알찬 작가의 레지던시를 정말로 하고 오셨네요. 네. 가장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는 모든 것을 에세이도 출간해. 네, 훌륭하십니다.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나폴리에서 체중 감량에 성공하셨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아니 여행을 가서 살을 뺄 수가 있는 것인가 저는 너무 의문이고 재밌는데 아침부터 이제 좀 그 짓궂은 농담을 즐기는 아주머니들과 함께 필라테스를 하는데 그 모습이 이제 영화 속 한 장면 같기도 하고 운동하면서 좀 재밌는 일화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화가 있었으면 들려주셔도 좋고요. 돌아오셔서도 여전히 이제 몸매가 유지되고 계신지 지금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나폴리에 가서 몸으로 진짜 체험을 한 게 진짜 먹는 게 중요하구나 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원래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은 먹는 걸로 풀고 막 군것질 좋아하고 이래서 항상 좀 그랬는데 그래서 한국 떠나기 전에 좀 거의 이제 내려놨었어요. 좀 제 인생 최대 무게를 찍고 어느 정도에서 항상 이렇게 조절을 하고 그러곤 했는데 그걸 넘어서니까 이제 뺄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랬었는데 나폴리에 가서 많이 걸어 다니고 피자는 사실 그들에게는 그렇게 건강한 음식은 아니더라고요. 인식이. 근데 그 파스타 먹고 뭐 신선한 뭐 그런 것들 먹으니까 정말로 살이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많이 걸어서의 영향이 더 크긴 하겠지만 그래서 8kg나 먼저 빠지셨다고. 근데 그만큼 사실 가기 전에 많이 쪘던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붓기가 8kg. 네네네.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5, 6kg 쪘었어요. 근데 또 최근에 그냥 그 감량을 조금 해서 거의 뭐 나폴리에 있을 때보다 조금 찐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네. 팁이랄 게 딱히 없이 나폴리에서 잘 걸었고 좀 한국보다는 더 좋은 음식들을 먹었다. 네. 아니 뭐 요즘 뭐 저속노화 막 얘기하잖아요. 당 얘기하고 그러는데 확실한 건 제가 그 군것질을 끊으니까 확실히 빠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네. 약간 거기 있는 재료들이 워낙 좋아서 뭘 만들어도 좀 맛있다 이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재료가 네네. 깡패잖아요. 네네네. 그냥 토마토랑 뭐 파스타 해갖고 하는데 제가 놀란 거는 생면 파스타를 따로 팔더라고요. 네. 가게에서. 근데 뭐 다르겠어 하는데 그냥 제가 끓였는데도 그 파는 것보다 더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재료가 중요하구나 싶었습니다. 네. 아니, 음식을 정말 좋아하신다고 느낀 게 중간중간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먹은 음식들에 대한 묘사가 정말 맛있게 잘 먹으셨나 보다. 고생하고 먹은 건 더 맛있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재미있었는데요. 에스프레소 얘기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원래는 이제 커피를 마시면 좀 카페인에 약하셔서 연하게 드신다, 오후에는 좀 못 먹는다 하셨는데 저도 사실 카페인에 약하거든요.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뭐 하루에 대여섯 번 에스프레소를 마시는데 뭐 잠 문제가 없다. 왜일까요? 왜 그런 걸까요? 글쎄요, 내성이 생길까요? 근데 거기 이탈리아 친구들 중에도 카페인에 약한 친구들은 있긴 있더라고요. 네. 너무 안타깝네요. 김치 못 먹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대여섯 잔이 그 한국 기준으로 하면은 뭐 커피를 대여섯 잔이나 마셔 싶긴 한데 그냥 거기는 기본이 그냥 기준이 그 샷 하나라서 대여섯 잔 마시면 한국에서 뭐 그래도 두세 잔 마시는 정도겠네요. 작가님도 잘 주무셨던 거죠? 에스프레소를. 저는 근데 그 많이 걸어 다녀서 피곤해서 항상 밤에 잠을 잤던 것 같아요. 진짜 하루에 항상 거의 2만 보 정도 채우고 하루 2만 했으니까. 보일까요? 네네. 대중교통이 너무 안 좋아서 뭐 다이어트는 역시 걷기가 네네. 그렇다면 그 카페 소스페소에 대한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카페뿐만 아니라 미용실이나 피자 가게에서도 이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눔과 연대에 대한 자연스러운 태도와 문화는 이미 이제 타자에 대한 공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책에 써두신 다짐대로 한국에 와서도 소스페소 문화를 실천하고 계신지요? 이게 어떤 단어인지 한번 설명을 먼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소스페소라는 말이 뭔가 이렇게 달아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미리 달아놓는 거죠. 이게 이탈리아에 있는 문화라기보다는 그 남부 쪽의 나폴리의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북부에선 이런 문화가 없고 그래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그 형편이 안 돼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지불을 미리 해놓는 거죠.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다. 그래서 뭔가 정을 나누는 따뜻한 문화다 해서 아마 배경은 뭐 이렇게 전쟁 시기에 막 다들 가난하고 했을 때 뭐 생겨난 문화 같기는 한데 이게 진짜로 현대에서도 그 이루어질까? 이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을까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정말로 그 현지 친구들이 저희 어머니도 여전히 뭐 미용실에서 달아놓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고 그 한국의 적용에 대해서는 그 시스템이 과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의문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극적 소스페소라면 그 저희 옛날 공중전화 사용하면 그 동전 좀 남겨놓고 그렇죠. 그 동전 좀 남겨있던 그런 게 있죠. 좀 소극적이긴 하지만 그런 방식이었고 나폴리의 분들은 원래는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사거나 뭐 수익이 있을 때 그 세금을 내면 거기 안에서 이제 뭐 복지비로 이제 나라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비용이 좀 돌아간다면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개인 대 개인으로 좀 더 작은 어떤 복지들을 만드는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하다. 이게 지금 이 사회에서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다니. 네. 근데 정말 어딜 가나 그런 게 흔한 문화였나요? 그러니까 메뉴판에 이렇게 피자 가게에서도 그 피자 소스페소가 메뉴에 아예 적혀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걸 봤는데 그거를 실제로 누가 달아놓은 거를 이렇게 먹을 수 있냐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광경은 보진 못했고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국의 당근의 나눔 문화가 요즘에 그렇죠. 이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네네. 저희도 소소하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작가로서 자신과 작품을 설명하는 일이 이제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타국에서 자신의 작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좀 만만치 않아 보여요. 그런데 이제 많은 생각과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모가 되기를 빌고 빈 네모라는 행사를 준비하면서 어떤 것을 가장 신경 쓰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이게 그 번역을 도와주는 사라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뭐 한국에서 뭐 작가라는 손님이 왔다는 거는 그 학생들이 알고 있었지만 막 유창하게 동시 통역이 되는 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친근감을 먼저 주고 시작을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계획적이시네요. 예전에 네네 네. 예전에 찍었던 그 다큐멘터리에 제가 이제 영화 하겠다고 하니까 그 반대하는 어머니가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초반 부분을 이탈리아어 자막을 미리 부탁을 해서 입혔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상영을 하고서 시작을 하니까 그거는 진짜 전 세계가 똑같은지 전 세계에서 통하는 말리는 어머니. 네네 자식이 그 안정적인 길을 가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모습이 공감이 됐던지 어머니가 잔소리할 때 다들 빵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좀 대사를 하나만 소개해 주신다면요. 그게 어머니랑 이제 극장에 같이 영화 보고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어머니가 그냥 이렇게 찐으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독립영화관에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 극장이 당연히 뭐 100석이면은 한 뭐 20석 정도 차고 그런 정도면 그 괜찮은 경우 정도인데 뭐 관객 가이드가 있는 날이었는데도 그날 이제 어머니가 같이 가서 그걸 보시더니 저렇게 관객도 없고 그거 해서 먹고 살겠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아이고 모든 네. 세계가 이해할 네네네. 어머니의 마음이셔서 굉장히 재미있어 했겠어요. 학생들도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 듣고 있을 만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소설 소개도 같이 했던 걸까요? 네, 소설은 근데 이제 이런 뭐 한국의 지금 청년들의 뭐 연애하는 이야기나 네네 그런 것들을 소개를 해줬고 뭐 틴더 같은 경우는 사실 이탈리아 친구들도 다 아는 문화니까 그런 거에 되게 관심 있게 듣더라고요. 반응이 저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 소설이 아마 여기 저희 문예위에서 하는 문장 웹진에 발표가 됐을 때 읽었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호와 여자 화자 이름이 뭐죠? 작가님은 아셔야죠. 네, 그 둘의 엄청 스킨십과 이 거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외국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읽힐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외국 친구들이라고 해서 더 이 틴더에 더 친숙할 거라고 생각했고 확실히 한국보다는 더 보편적인 것 같긴 한데 거기도 똑같더라고요. 아예 안 쓰는 사람은 아예 안 쓰고 또 쓰는 사람들은 활발히 쓰는 것 같고 네네. 근데 이제 나폴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다양성에 완전히 천국 같은 곳일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뭐 스페인의 왕조가 지배하기도 했고 뭐 프랑스 왕조가 지배하기도 했고 막 아랍 계통도 섞여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양성에 대해서 열려 있고 굉장히 신기했던 것은 LGBT 문화에 대한 엄청난 개방성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그 어플을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런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나눴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현지에서 만난 분들 중에 최진영 작가님 팬을 만나셨다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문장의 소리 이전 이제 최진영 작가님이 진행을 하실 때 출연하셨던 그 녹음 팟캐스트를 들려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날의 기억을 좀 되짚어서 한번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면요? 그 도착해서 이제 한국 문학에 관심 있어하는 석사생들을 이제 교수님이 만남의 자리를 주선해 주셨어요. 그냥 커피 한 잔 가볍게 이렇게 마시면서 수다 떨 수 있게. 근데 이제 그 친구들도 한국어를 이제 떠듬떠듬 하는 친구들인데, 거기서 한 친구가 해가 지는 곳으로 영문판을 이제 이북으로 막 보여주면서 이 소설 좋아한다 막 이래가지고 그 안나 소피아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유독 그 한국 문학에 여러 관심이 많고 제가 2번 강연을 했는데 첫 번째는 좀 많이 약간 의무적으로 참여시킨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자유롭게 참여하는 자리인데도 막 와가지고 되게 열정적으로 들어가지고 그게 좀 신기했고 그 기본적으로 그 한국어과에서 한국 문화 그 과에서 이탈리아로 번역된 소설을 선정해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드레아 교수님이 번역한 김영하 작가님 살인자의 기억법으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부 그걸 읽고 있었고 제일 충격받았던 거는 7호라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수업에서 듣고 등에다가 그 김소월 씨였던 것 같아요.
김소월 씨를 등에다 한글로 타투를 했어요. 전문을. 정말요? 네네. 그래서 그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네. 김소월 어떤 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식구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네요. 네. 안타깝다고요? 근데 대단하시네요. 그게 기억이 안 나서 그 시를 수업에서 듣고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또 외국인들 눈에 한글은 좀 특이한 문자처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좀 달라서 네모에 가까운 네네네. 그러면서 그랬군요.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면요. 또 나폴리에 거주 중인 한국인 청년 진석 씨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재단사 양복점에서 일을 하시는 김진석 씨를 인터뷰하신 부분도 흥미로웠는데요. 어떠한 계기로 그를 취재하게 되었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그 취재라는 것이 소설 쓰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해내야 하는 것이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두려운 영역이기도 해서요. 작가님만의 취재 잘하는 팁이 있다면 함께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진석 씨는 그 나폴리의 한국 교민이 정말 5명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폴리가 그래도 이탈리아에서 3번째로 큰 도시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같이 큰 도시에 어느 나라에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렇게 소수니까 제가 와서 그 사라가 좀 모여서 아까 여행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친분이 없어도 이렇게 누구 친구 하면 모이니까 이렇게 모이는 와중에 이제 알게 된 분인데 아무 연고도 없이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그 양복 일을 배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호기심이 생겨서 제가 혹시 좀 찾아뵈어도 되냐 양복점에 그랬더니 흔쾌히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찾아뵙게 되었는데 그리고 매년 8월에는 나폴리 이탈리아가 너무 더워서 다 그 유럽이 그 바캉스 시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을 진짜 한 달 동안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매년 8월에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 돌아가는데 그래서 엊그저께도 진석 씨랑 같이 책 전해주고 했는데 취재에 대해서 저도 전문적으로 뭔가 배워보고 싶은데 막 기자 출신 작가님들 있잖아요. 막 그런 노하우를 좀 배우고 싶긴 한데 저도 그런 딱히 노하우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제가 예전에 그래도 장편 다큐멘터리를 찍어봤어서 뭔가 한정된 시간 안에 그 인물을 찾아가면은 어느 장면들은 담아야 되고 어떤 질문들은 준비해서 인터뷰를 해야겠다 뭔가 이런 경험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준비 철저 하신 성향으로. 근데 그 전에 잠깐 궁금증이 8월 한국 너무 더웠는데 네네. 정말 이탈리아보다 여기가 나은가요? 근데 이제 가족들도 보고 해야 돼서 어차피 그러니까 거기에 양장점이 쉬니까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절대 피서가 아닐 것 같은데. 네네네. 특히 이번에 그러니까 나폴리 이탈리아 쪽도 태양이 뜨겁기로 유명하긴 한데 사실은 습하지가 않아서 한국보다는 그래서 훨씬 더 견딜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의 이 습도가 너무 건실한 청년이 또 고생을 하고 갔다는 얘기를 들으니 좀 흥미로웠던 게 이제 그 진석 씨가 일을 하는 그 어떤 업무 시간도 그렇지만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 스승님 역시 정말 이제 쉬는 날이 하루뿐이고 그럴 때도 더 일감을 더 어떻게 하고 진석 씨는 또 돌아가서 또 연습을 하고 이게 정말 요새 사람들이 하는 그 워라밸하고 반대로 가는 어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생활의 그 패턴 분배가 반대잖아요. 그래서 진석 씨가 그걸 어떻게 해내고 계신지 그리고 그 태도가 어떤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좀 신기하고 호기심도 가고 호감도 생기고 했는데 사실 요즘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건 너무 어색하긴 한데 그거를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하는 게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진석 씨가 따로 SNS도 하지 않고 어떤 누군가는 자기가 이제 이탈리아 땅에서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데서 뭔가 생활하고 이런 것들을 저처럼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싶을 수도 있고 알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타지에서 지내는 게 외로울 수도 있으니까 소통을 하고 싶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뭔가 초연한 사람처럼 그냥 지낸다는 것이 참 놀라웠고 그 초연함에는 결과에 대한 조급함이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신기했어요. 왜냐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어디 이제 타지에 유학을 가거나 이런 사람들도
당연하게도 어떤 그 유학을 다녀오면은 그것에 대한 어떤 뭐 학위라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 돌아와서 할 수 있는 어떤 어떻게 일자리라든지 사용해서 네. 일자리로 연결시킬지 그렇게 응당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저도 당연히 계속 이제 궁금하니까 그런 식으로 묻게 되는데 한국에서 그러면 어떻게 차리서 할 생각이냐 아니면 양장점에 뭔가 시장이란 게 뭐 존재하는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보내고 있는 시간 내년에는 이제 로마 쪽에 양장점을 또 일자리를 찾아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보내는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고 있고 그것이 돌아와서 어떤 결과물로 이렇게 수단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보내는 시간을. 정말 그 순간에 제가 하고 싶고 이거를 배우고 다음엔 이걸 배우고 약간 이런 것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게 정말 좀 저희는 막 시간 낭비하면 안 돼 막 이런 강박들이 있는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작가님이 이제 나폴리에 있는 이 3개월을 어떻게 쓸지 원래는 이제 계획이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계획이 철저히 착착착 있어야 하고 막 기록 강박 이렇게 있으시고 그런 부분이 재미있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시시콜콜한 쪽지 같은 것들도 모아두시는 편이라고 적으셨는데 나폴리가 남긴 사소한 기록들, 나폴리에서 남긴 그런 기록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가장 사소한 거. 네, 그 나폴리에서 뭐 여러 기록을 남겼는데 가장 사소하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사진들을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찍게 되는데 그 해에 나폴리 축구팀이 우승 시즌이 되면서 도시에 엄청나게 공식적이지 않은 지역 주민들이 만든 그 포스터 같은 것들이 정말 수백 수천 가지가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 저작권에 위배되는 것들이죠. 다 사실은 뭐 선수들 그것도 막 얼굴도 쓰고 뭐 팀 그것도 쓰고 위배되는. 네네네. 네. 근데 그것을 어디서 저렇게 각자가 개별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주문해서 어디서 이렇게 만드는지 신기할 정도로 그 놀라워서 이것을 아카이빙하면은 참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사진을 많이 이제 남겼어요. 네. 이미 아카이빙처럼 많이 그 모습들을 남기셨나요? 네네네. 이게 막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2002년도 내가 겪은 한국에서 월드컵을 겪은 사람인데 여기에서 이 기쁨을 느끼는 현장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계속 마음 안에 가지고 뭐 성장할 것이고 이게 되게 벅차더라고요.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요. 붉은 물결과 파란 물결 중에 뭐가 더 벅차셨을까요? 애국적인 질문을 한번. 근데 그 열광이 그때도 사실 사람들 막 차에 올라가고 난리도 아니었죠. 2002년 때도. 근데 나폴리는 좀 더 과격한 것 같아요. 그 홍염을 막 폭죽을 진짜 한 달 내내 터뜨리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런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한국이 그렇게 진짜 뭐 기적적으로 막 4강의 어떤 신화를 쓰고 이런 것도 많은 뭐 언론이나 뭐 세계적으로 기적이라고 표현할 만한 일이지만 나폴리의 우승이 그 의미가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이 울분이 있는 거예요. 이 차별받고 엄청 그 선수의 몸값이 더 적은 팀이고 이런 울분의 맥락이 있어서 이들이 이걸 이뤄냈을 때의 그 감정의 폭발이 좀 의미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것들이 많았어요. 막 그 북부에 있는 도시들의 팀 엠블럼을 그 변기에 이렇게 붙여놓고 막 과격하네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재밌기도 하고. 33년간 서러워서 어떻게 살았대요? 마라도나가 신성하게 곳곳에 붙어있다고. 그렇죠. 정말 축구가 정말 깊은 문화라고 할 수 없으면 더 안에 깊이 침투한 어떤 것인가 봐요. 네. 그걸로 이제 북부의 어떤 것들을 이제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자부심으로써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뒤에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나폴리를 뭐 로마는 싫어한다. 사실 이탈리아 곳곳이 다 나폴리를 미워한다. 그래서 오히려 막 좋아. 나폴리 이런 미움받는 나폴리 좋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역색이라는 게 되게 흥미로우면서도 나폴리가 그런 어떤 눈총을 받아? 라는 흥미가 끌어졌는데 그렇다면 마음이 이미 나폴리에 이제 얽매여 계시면서 이제 이탈리아 곳곳을 여행하세요. 그렇다면 나폴리를 빼고 한 곳만 한번 그래도 여긴 가봐라 추천하실 만한 곳은 어느 곳일까요?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데는 사실 포지타노 근방의 신의 길이라는 곳인데 거기도
뭐 굳이 분류하면은 나폴리 지역이긴 해서 나폴리 쪽이라서 떠나질 못하시네요. 네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 토스카나 지방에 그 발도르차 평야라고 있어요. 평원. 그래서 거기가 그 글래디에이터에서 네. 그 막시무스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이프러스 나무로 막 이렇게 그냥 토스카나 지방 하면 딱 그 유명한 풍경의 지역인데 네. 그 피렌체나 이런 도시보다 저는 그 자연 풍광 거기에 소도시의 정말 중세시대 같은 그런 마을 이런 게 제일 인상 깊은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이제 도시들을 이렇게 네. 다니시면서 항상 영화의 어떤 장면들, 이 이탈리아가 나온 영화의 장면들을 네, 소환하셔서 네, 네. 얘기해 주시는 게 재밌더라고요. 네, 네. 저도 분명히 글래디에이터 봤는데 저는 이제 아, 영화를 못 시켰는데 정말 곳곳에서 끌어오시더라고요. 네, 네. 거기에 이제 이 책에 나온 수많은 영화 중에서 언급하신 네. 영화 중에서 이거 한 편은 한번 추천해 주고 싶다 하는 영화는 무엇일까요? 네. 많은 영화를 적었는데 그 중에서 한 편만 뽑으면 일 포스티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아름다운. 네네. 파블로 네루다가 이탈리아의 실제 작은 섬에 망명했던 거를 좀 이렇게 팩션처럼 만든 영화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그 영화를 봤었고 뭐 워낙 유명한 영화기도 한데 거기서 이제 메타포란 이런 거야라고 뭐 이렇게 알려주는 장면이 정말 압권이었는데 나폴리에서 지내게 됐을 때 그 촬영지가 바로 옆에 있는 섬이라고 들었을 때 굉장히 반가웠고 그래서 방문했을 때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영화 장면 그대로가 펼쳐졌나요? 네, 근데 이제 기억에 좀 아름답게 미화가 돼서 그런지 사실 다시 영화를 봤는데 그 섬의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장면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신기했고. 어째서 저의 기억 속에도 아름다웠는데. 네네. 그 섬이 뭐 어떤 돌인지 모르겠는데 좀 시커먼 해변이에요. 그 둘이 이제 메타포에 대해서 얘기하는 해변이. 그래서 그 마치 예전에 그 홍상수 감독님이 굳이 풍경을 찍으시지 않거든요. 그냥 의뢰 어떤 영화들에서 풍경의 아름다운 풍경을 당연히 인서트로 찍는다면 홍상수 감독님은 그냥 사람 쪽만 찍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풍경은 그 아름다운 대화를 보는 우리들이 상상한 것처럼 연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실제로는 엄청 소박한 섬이었고 그 영화가 그 이탈리아 남부 어떤 작은 섬에 이탈리아 사람들의 어떤 기질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서 그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추억이나 그때 나의 어떤 마음 이런 게 뒤섞여서 그게 완성되는 것 같아요. 어떤 장면, 풍경이. 네네. 나폴리도 사실 막 그렇게 막 경관이 엄청나게 네네. 완벽한 그런 곳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 나의 경험, 그때 내가 좀 변화한 여러 과정들이 나폴리에 얽혀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느껴지신 건데 저는 이제 작가님의 이런저런 변화들이 재미있어서 좀 시간이 많이 되는데 좀 빠르게 두 질문 정도 더 드려볼게요. 네네. 그 책에 있는 거절에 관한 대목이 좋았는데 좀 슬프고 초등학생 우찬이의 거짓말부터 20대 초반에 치열하게 영화를 향해 달려가신 과정 또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저는 우찬이 얘기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에서 창작자의 자리에서 경험하신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면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창작자로서 뭐 힘들었던 거를 떠올리면은 사실 영화 할 때 사람들하고 이제 그 협업하는 게 저한테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 협업에 대해서 아니면은 이제 연출자가 리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서툴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여전히 저에게 많이 부족한 면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게 가장 기억에 남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그 실상을 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이야기를 좋아하고 영화를 보는 걸 좋아했던 것과 진짜로 사람들을 이끌어서 연출을 하고 싶은 것이 막상 해보면 다른 건데 그것을 장장 10년이란 세월을 쓰고서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네. 그 과정이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너무 긴 시간이고 아까 뭐 진석 씨 얘기를 하면서 생각했지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에서는 이제 그 거절의 기억을 떠나 이제 환대의 감각을 나폴리에서 느끼셨다고 말하시면서 네. 그 내가 하는 일의 의미와 세상의 무응답 여기에서 네. 세상이 이제 마술 같은 응답으로 변화했다는 얘기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이 무응답이라는 것에 대해 되게 많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작가님께서 소설을 쓰시면서 경험하신 다양한 환대의 경험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무응답이라고 했을 때는 그 구체적으로는 뭐 이제 영화를 찍고 다음 어떤 기회를 얻는 것이 영화할 때는 가장 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거절을 당하는 게 아니라 다음 기회를 마냥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그냥 계속 무응답이 이어지는 거죠. 그게 좀 힘들었는데 소설을 쓴다는 거는 그래도 본인이 본인의 시간을 써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 게 좀 영화를 할 때 느끼는 어떤 무기력보다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고요. 세상의 응답은 이 질문을 받고 최근에 환대 경험이 네. 그 생각이 났는데 제가 소블루라는 그 연희동에 있는 작은 서점이자 LP 음악을 듣기도 하는 그런 독특한 공간에 갔었어요. 거기가 이제 대표님이 파란색 덕후신 거예요. 그래서 온통 모든 인테리어를 파란색으로 하고 책들도 파란색 책만 갖다 놓고 그런 곳인데 그래서 대표님도 이 책을 좋게 봐주셔서 북토크를 했는데 대표님이 정말 깜짝 선물로 나폴리 유니폼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제가 입고 다니는 건 사실 좀 약간 이미테이션 같은 건데 정말요? 대표님이 진짜를 이렇게 선물해 주셔가지고 너무 이미테이션 같은 건가요? 아니요. 그래서 너무 그 환대의 경험이 영혼의 옷을 선물을 해주시다니 입꼬리가 올라가는 경험이었어요. 네. 정말 저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 했더니 정말 물질 그 자체의 이야기가 나와서 깜짝 역시 파랑이 최고네요. 사실 나폴리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누고 싶었는데 조금 축약해서만 들어본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얘기는 꼭 여쭤보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이제 책을 다 에세이의 모든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 H를 만났어요. 저는 이걸 너무 짧게 얘기해주고 넘어가셔서 아니 이렇게 큰 거 먹고 지나갈 얘기가 아닌데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나폴리에 다녀오신 후에 6년 동안 이탈리아에서 유학 생활을 한 H와 친해지게 되신 후에 교제를 하시고 지금 반려자가 되셨다. 그렇게까지 순식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번에 이야기를 끝내셔서 보충 설명을 조금 들려주신다면요? 네. 이걸 이렇게 짧게 처리한 이유는 굉장히 에필로그에 짧게 썼는데 뭐 사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근데 에세이가 사적인 이야기를 쓰는 거니까 근데 정말로 뭔가 이 책 전체에서 나폴리에 대한 변화, 나폴리에서 생활을 통한 변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제가 에필로그쯤 돼서는 이제 제 온도가 너무 뜨겁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과열되어 있다. 공감이 안 가는 거를 막 너무 예찬하면 사실 좀 이렇게 공감이 안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뭔가 근거를 뒷받침하는 나폴리가 정말 나를 변화시켰다. 정말 제가 나폴리로 떠나지 않았으면은 만나지 못했을 인연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고 제가 이 책의 일부에 있는 내용을 이제 연재를 했었는데 그 연재한 내용을 읽고 이제 중간에 소개를 받아서 만나게 됐고 정말 나폴리가 이어준 인연이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렇게 됐고라니요. 더 해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껏 뭐 작품들이 연애에 대한 얘기도 많이 쓰고 항상 제가 결핍된 것에 대해서 뭔가를 다루고 싶어하고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축약해서 뭐 불안형이라고 이렇게 통칭하는 거는 좀 너무 조악하지만 되게 굉장히 불안정했던 사람 같은데 좀 반대 성향의 사람을 만나서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고 그래서 결심도 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앞으로 쓰게 될 소설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이 변화 후에 항상 좀 결핍되고 열망하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썼는데 물론 제가 뭐 막 이제 다 갖췄다 뭐 이런 게 전혀 아니지만
저의 관심사도 확실히 달라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네, 기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읽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빨리 후루룩 지나간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네, 내용인 네. 것 같아서. 그리고 다녀오신 다음에 이 모든 게 다 진행이 되고 끝난 상태라는 게 너무. 네네네. 끝나진 않고 이제 식은 이제 좀 앞두고 있습니다. 네네네. 축하드립니다. 네네네. 신혼여행은 이탈리아식일까요? 네. 아니 뭐 가고 싶은데 네. 네, 미룰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H도 이탈리아에서 6년이나 살았는데도 나폴리를 안 가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래요. 북부에서 지냈고 그 주변 부유한 사람들은 북부 이탈리아. 그 주변은 나폴리 그런 데를 왜 가냐 다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대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네. 아, 너무 재밌는 여행이 되겠네요. 네, 네, 거의 네. 반 나폴리 사람이신데 이제 데리고 가서 6년 네, 네. 나폴리 생활하신 네. 네. 가지고 가신 그 이제 책이 까미였었는데 네, 네, 처음에 네. 짐을 못 모르고 그냥 막 쌌더니 1.5kg를 덜어내야 되는 상황이 네, 공항에 네, 네. 생겼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책을 빼셨다고 했는데 네, 네. 까미의 소설은 빼고 에세이는 갖고 가신 건가요? 아, 그거가 캐리어에서 뺀 거고, 네. 네, 책은 그렇죠, 네. 그렇죠. 기내 액체가 수화물. 아니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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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에세이 제목도 결혼 그쵸. 결혼 네, 네. 여름인데. 모든 게 암시되어 네, 네. 너무나 적절한 그래서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거의 네. 주문을 외신 게 아닌가 싶을 만큼. 네. 네. 아, 정말 기쁜 나폴리 네, 얘기 네. 나눠서 좋았고요. 그 작가님 목소리로 한번 작품 일부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네. 부분을 낭독해 주실 건가요? 근데 아까 낭독해주신 부분을 저도 준비해서 다른 진짜요? 부분을 네, 저랑 겹치셨군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9페이지에 파랗게 물들다라고 해서 나폴리 축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백하기 부끄럽지만 나는 월드컵을 보다가도 가슴 뭉클해하고 쉽게 눈물 흘리는 사람이다. 스포츠가 무엇이기에 공을 차서 골대 안에 넣는 행위, 누군가는 그깟 공놀이라고 치부할 일에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광하는가? 이 세상은 공정한 경쟁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룰 안에서 최선을 다해 벌이는 분투에 열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그 룰은 공정하고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그것이 스포츠 정신이다. 흔히 스포츠를 인생에 비유한다. 강팀이 언제나 이기는 것도 아니고 포기하지 않는 투지로 역전을 일궈내기도 한다. 스포츠는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라는 감동,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삶의 교훈을 주기도 한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기대보다 실망스럽고 그래서 한 번쯤은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바란다. 비루한 일상에서 우리는 가끔은 최고가 돼봤으면 하고 바란다. 내가 나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긍지의 경험. 사랑하는 이로부터 받는 내가 최고라는 찬사가 필요하다. 나폴리 시민들의 축구와 마라도나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마음속에 이러한 자긍심을 심어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 아닐까. 정말 인생과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놓으신 후에 정말 어떤 성공을 이루셨잖아요. 나폴리 다녀오셔서 네가 최고라고 말해줄 수 있는 나를 사랑으로 찬사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셨는데 네가 최고라고 말해주시나요? 아, 네네. 잘 유지를 해야죠. 네. 노력을 해야죠.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오늘 소감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 나의 파란 나폴리를 내기 전에 그래도 책을 한 3권 정도 출간하는 동안에 보다 최근에 한 북토크나 이런 이 에세이 책에 대해서 말하는 기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오프라인 어떤 북토크 같은 거를 코로나 기간이기도 했고 많이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나폴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북토크나 이런 팟캐스트 녹음이나 이런 걸 할 때 겹치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리 얘기를 할 때마다 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나폴리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네. 네. 저도 이 에세이집을 읽으면서 너풀너풀 하늘색에 가까운 이 파랑 같은 마음이 되어서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790회 1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다할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오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
라디오 문장의 소리